예, 오늘 뉴스 탑10 바로 시작을 해볼까요? 여기부터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금방 정리될 것이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했냐 안 했냐를 두고 국민의힘이 꽤 깊은 내용에 빠져들었습니다. 통화 당사자인 원희룡 전 지사가요, 오늘 오전에 긴급 기자회견까지 자청했습니다. 그 목소리부터 좀 더 길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제 기억과 양심을 걸고 분명히 다시 말씀드립니다. 곧 정리한다는 이준석 대표의 발언 대상은 윤석열 후보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 대표가 작성한 녹취록이 아니라 이 대표가 갖고 있는 녹음 파일 공개하십시오. 그것도 전체를 공개하십시오. 전체 녹음 파일을 확인하면 곧 정리된다는 정리 대상이 다른 사람인지 윤석열 후보인지, 정리되는 대상이 갈등 상황인지 윤석열 후보인지 누구나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예, 오늘 오전 원 전 지사의 기자회견 내용 듣고 왔고요. 저희는 좀 시간 순서대로 어젯밤에 이준석 대표가 본인 SNS를 통해 올린 일부 녹취록부터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원 전 지사 왈, 우리 캠프로 지금 서로 싸우는 사람들 나중에 다 알아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이준석 대표, 너무 걱정 마십시오. 저쪽에서 입당 과정에서도 그렇게 해가지고 세게 얘기하는 거지. 저거 지금 저희하고 여의도 연구원 내부 조사하고 안 하겠습니까? 저거 곧 정리됩니다.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이도원 의원님. 네네. 이준석 대표가 어젯밤에 일부 녹취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잘한 거냐 못한 거냐 여러 논란이 있는데 우선 두 가지 효과는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렇다면은 원희룡 후보와의 대화를 녹음을 한 건 맞구나. 녹취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논란이 됐던 윤석열 전 총장, 윤석열 후보와의 통화도 그 녹음이 됐겠구나. 그럼 그걸 녹취록이 실제로 만들어져서 언론에 넘어갔을 수도 있구나. 이런 면에서는 약간 이제 그 이준석, 뭐 약간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대표의 어떤 신뢰성 문제나 이런 거에 이제 다시 논란이 됐던 측면이 있고, 예. 또 하나는 내용,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저거 정리됩니다라는 표현 아니겠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그 후보로 볼 수 있는 측면도 있고, 그렇지 않고 윤석열 캠프 측과의 갈등 상황으로 볼 수 있는 측면도 있는데 해석이 다 가능해요. 예.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논란 자체가 계속되는 거 중요하면 당에서 그럼 이거를 더 확산시킬 거냐, 아니면 아무 도움 안 될 거니까 이걸 이제 좀 정리하고 갈 것이냐, 거기에 따라 그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일로 갈 수도 있고 절로 갈 수도 있고 굉장히 조금 좀 두고 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정 의원님, 근데 어젯밤에 이 대표가 올린 내용은 18분 분량의 통화 가운데 한 대략 2분 정도의 녹취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전지사 측은 이게 일부 내용만 이준석 대표가 공개하면서 본인은 그런 느낌으로 들은 게 아닌데 뉘앙스를 왜곡했다, 취지를 왜곡했다, 원전지사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 두 사람이 저렇게 하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자, 일단은 그 원희룡 지사가 이해가 안 되는 지점은요. 예. 지금 저거는 만약에 저런 일이 있다고 쳐도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원희룡 지사가 마치 이분도 지금 대선 후보자 아닙니까? 예. 대선 나오겠다고 하시는 분인데 마치 윤석열 전 총장 측에 그 대리인인 것처럼 지금 하고 계세요. 후보자가 아니고. 그러면 도대체 이분이 노리는 건 도대체 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당을 계속 혼란시키고 지금 분열시켜서 과연 본인에게 이득이 될까? 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지금 뭐 한간에는 뭐 당권을 노린다, 뭐 그 다음에 윤석열 전 총장을 도와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제가 진짜 걱정하는 지점은요, 그 2030이에요. 그러니까 2030 세대는 어떻게 보면 그 이준석 대표에게 자기 모습을 투영시킬 수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그 잘못하는 거, 실수하는 거 다 압니다, 그들도. 그렇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과연 이거를 5060 세대, 그 다음에 기존의 정치 세력들이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아마 지켜보고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원희룡 지사에 대해서 2030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기존의 정치 세력으로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 기존의 정치 세력이
이준석 대표 30대 젊은 당대표에게 저렇게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 윤석열 전 총장은 지금 2030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나중에 윤석열 후보 측에서 원희룡 지사가 도와준다고 할 때 과연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할까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나 소모적이다. 불필요한 일이다. 예. 더구나 또 이준석 대표는 반응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 즉각 반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여기서 멈춰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 지금 어제로 최고위원 회의에서 전부 지금 봉합하면서 미래를 향해서 한 발짝씩 지금 나가려고 하는데 해결하고 봉합하고 나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자꾸 그걸 해결하지 못하도록 지금 갈등을 계속 일으키고 있거든요. 이 대표도 경솔한 측면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렇죠. 겁니까? 예, 이제 이 대표도 반응하는 걸 멈춰야 합니다. 예. 근데 또 어찌 보면 반응을 멈추기에는 벌써 좀 진실 게임 공방이 좀 수위가 높아진 것 같기도 해서요. 이준석 대표는요, 어제 한 방송에 출연해서 원전 지사의 주장을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원희룡 지사께서 만약에 자신감이 있으시면은 앞에 주어 윤석열 전 총장이 정리된다 해서 윤석열 전 총장이란 말을 제가 했다고 확실하게 답을 해주십시오. 제가 얘기했던 것이 갈등 상황에 대해 가지고 언급하는 과정 중에서 곧 그런 상황이 정리될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이고 제가 어떻게 정리한다는 겁니까? 후보 하나를. 제가 무슨 뭐 손가락을 튕기면 후보가 갑자기 정리된다 이런 능력이 있기라도 한다는 겁니까? 갈등이 정리될 것이다라는 얘기지 제가 윤석열 총장 후보로서 정리한다는 발언을 했을 리도 없고 사실 본질은 이거잖아요. 원희룡 지사는 곧 정리한다는 주체, 이준석 대표의 발언 대상은 윤석열 전 총장이다. 아니다. 이준석 대표에게는 윤석열 캠프의 갈등 사항이 정리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김근식 교수님은 어느 쪽에 좀 더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그 저거 곧 정리됩니다. 저게 가장 문제 지금 한 마디 말 아닙니까? 근데 저건 아까 이도훈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일반 사람의 상식적인 입장에서 보더라도 문맥을 봐도 해석이 각각 다를 수가 있어요. 원희룡 지사처럼 저게 윤석열로 지칭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예. 이준석 대표의 말처럼 상황이 정리될 것이다라는 말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앞뒤에 나오는 게 뭐냐면 원희룡 지사 지지율이 오른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의도 연구원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윤석열 총장이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그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이 상황이 갈등 상황이 이제는 정리가 될 수 있다는 말도 가능한 것이고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윤석열 총장이 정리될 수 있다고 또 확대 해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저거 곧 정리된다는 저 문장 하나로 가지고 지금 당대표와 대선 후보가 싸우는 것은 이건 관심법을 둘러싸고 싸우는 거예요. 저걸 어떻게 해석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문제는 저는 원희룡 지사가 이번에는 좀 과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단의 첫 번째 발단은 원희룡 지사가 이걸 밝힌 겁니다. 공개한 거예요. 그리고 공개한 겁니다. 저게 사실은 당대표와 후보 사이에 했던 사적인 대화 아닙니까? 저도 이준석 대표랑 통화하고 다 원희룡 지사랑 통화합니다만 그걸 누가 사적인 내용을 언론에 공개합니까? 서로 믿고 하는 이야기고 사적으로 대화하는 내용인데 이걸 왜 갑자기 뜬금없이 원희룡 지사가 저거 정리한다고 윤석열 정리한다고 말을 했다.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요. 잠시만요. 그만큼 이준석 대표 머릿속에 그 경선 관리가 공정하지 못하다. 이런 라는 원전 생각을 하고 지사가 있겠죠. 문제 제기를 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예. 그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두 사람이 사적으로 대화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 제기를 한 거하고 그 문제 제기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언론에 저런 발언을 전달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정치를 한두 번 하신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타이밍이 안 좋아요. 지금 정미경 최고위원께서 말씀 잘하셨지만 어제가 겨우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총장이 봉합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정말 열띤 토론 끝에 토론회를 취소했고 그리고 이준석 당대표가 모두 발언도 하지 않았고 최고위원회 끝나고 나와서 백브리핑도 안 하고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미경 최고나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는 반응하지 말고 좀 제발 신중하게 언행을 하라는 이야기를 제가 볼 때는 어저께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가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예. 봉합이 됐구나. 이제 조금 되겠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저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 그것도 저 발언이 공개됐다고 원희룡 지사가 이야기한 다음에 거기서 멈췄어야 됩니다. 그걸 또 내일 아침 9시에 기자회견을 열겠다라고 예고를 했고 그러니까 아마 이준석 대표가 몇 시간 참다가 집에 가서 또 다시 반응을 해버린 건데 예. 오늘 아침에 저는 9시에 기자회견 내용도 그렇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저게 누구 말이 맞는지가 무엇이 중요한지 이 당에서 지금 저게 뭐가 중요합니까? 당이 더욱더 화합하고 제1야당
대표와 알겠습니다. 제1야당의 유력 주자가 서로 화합하는 모양새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데 겨우 봉합되고 있는 상황을 끄집어내가지고 이 제가 긁어부스를 만드는 건 제가 원희룡 지사님 정말 개인적으로 존경하지만 이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저 문장은 이제 사전적으로도 해석을 하는 게 좀 객관적인 해석에 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거라는 거는 애초에 이제 원희룡 후보 측에서는 윤석열이 정리된다 그랬는데 윤석열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건데 저거는 사전적으로 저 물건의 그 구어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상황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물건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둘 다 그 적합하지 않은 표현인데 저거가 지금 경상도 사투리로 보면 저희들이란 뜻이에요. 그 이준석 후보야 뭐 서울 사람이지만 부모님이 그 저기 대구분 아닙니까? 근데 저희라는 저것이 저희라면은 저희들 문제는 곧 해결됩니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원 후보 입장에서 아, 대표가 계속 문제를 일으킨다, 당이 갈등한다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는 어떤 충심에서 이렇게 얘기했을 수는 있지만 지금 사전적 의미나 문맥으로 보면은 저거는 윤석열이라기보다는 갈등 상황으로 보는 게 좀 더 타당하다. 아, 사전적으로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사전적 의미까지 저희가 봤어요. 김종욱 교수님. 그런데 저희 화면이 바뀌어 있는데 이준석 대표가 어젯밤에 일부 녹취 내용을 공개하면서 그 이후로 부모님이 속상해하시는 모습을 보고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뭐 저는 저 심정은 이해가 돼요. 밖에서 아주 힘든 일 당하고 들어온 다음에 부모님 얼굴 뵈면 감정이 복받치는 건 뭐 사실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본인은 그런 생각은 있는 것 같아요. 적어도 30대 세대교체론을 들고 국민의힘의 과거 이미지를 탈피시켜서 개혁보수의 어떤 이미지를 만들었고 지지율도 올렸고 당원도 배가하고 상당히 좋은 상황들을 만들었는데 윤석열 후보가 1위 후보가 입상하면서부터 말 공격이 시작됐죠. 다 아시는 것처럼 뭐 멸치, 고등어, 그다음 돌고래. 그러니까 본인이 또 하이에나라고 반응했었고 그랬더니 또 윤 캠프 같은 경우는 뭐 탄핵이라는 용어가 나왔고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1위 후보가 입당 이후에 상당히 자기를 공격하고 있다. 당 대표를 패싱하고 있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거기에 윤 후보뿐만 아니라 다른 후보들 같은 경우도 이제 원 후보가 마찬가지입니다만 오해와 공격들을 해내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니까 이게 사면초가가 된 상황인 거죠. 이런 사면초가들을 돌파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것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많이 고민이 있었을 것 같고요. 근데 본인이 좀 영민한 분이니까 많은 고민을 해서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오히려 제가 볼 때 부모님을 좀 뵙지 말았어야 되나 이런 생각 들긴 하는데 이 상황은 공개하면 서로 싸울 수밖에 없어요. 예. 친윤 반윤으로 싸울 수밖에 없는 구도이기 때문에 본인이 정확히 이 상황을 안다면 내부적으로 이 문제를 풀려고 노력했어야 되는데 저걸 공개하는 순간 당연히 원 후보가 여기서 반응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일파만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또 다 공개라는 얘기로 오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저는 심정은 이해합니다만 계속 당대표로서 해야 될 거고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정확한 가름말을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